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남긴 흑역사.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화의 이면, 오로지 성과 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일어났던 참극,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붕괴 사건이었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산업화의 시작은 60년대부터라고 보셔야 합니다. 해방 직후에는 아직도 초가집이나 목조 건축물들이 많았고 한국전쟁 직후로는 주택이라고 불리는 벽돌집들이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해방 후 최초의 아파트, 종암아파트가 성북구 쪽에 만들어졌는데 이뿐이었으며 시멘트로 만들어진 대량의 아파트가 생산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단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인 산업화에 열에 가하면서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아직 서울시는 그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주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나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유는 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자 계층입니다. 호의호식하는 분들이 돈 벌려고 서울로 상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었던 이 노동자 계층은 당연히 거주 공간을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산 비탈길이나 언덕길에 판잣집을 만들어 살 수밖에 없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판잣집을 만들다 보니 그런 마을을 판잣촌 동네 혹은 달동네라고 부르곤 했었죠. 국가의 궁극적 산업화를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이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급했고 이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은 시멘트로 뚝딱 만들고 여러 명이 한 건물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만한 게 없었습니다. 꼭 대규모 인원이 서울로 유입되기 전부터 박정희 정부는 아파트의 필요성에 대해 일찌감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 전 군정 시기였던 1962년 현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만들어냅니다. 아파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의 아파트가 모인 단지가 생겨나는 거죠. 6층 높이로 총 642가구 규모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단지형 아파트의 포문을 알리는 효시 같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전반에 걸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인구의 수도 집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더 많은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그런 취지에서 나온 아파트가 시민아파트였습니다. 시민아파트란 무허가 판자촌들을 싹 철거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뜻합니다. 불도저로 유명했던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은 박정희가 시민아파트를 원하는 걸 파악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자촌 개수 파악에 들어섰고 약 13만 6천 개의 판자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판자촌을 철거하고 곧바로 시민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들어가니 처음 김현옥 시장의 목표는 3년 안에 서울시 전체에 2,000동 10만 호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69년 한 해에만 406개의 동 15,800여 호의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만들어졌죠. 그 시민 아파트들 중 하나가 지금의 홍대 뒤편에 있는 와우산 쪽에 건설된 와우 아파트였습니다. 와우 아파트는 16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5층 높이짜리 아파트였죠. 그런데 엄연히 아파트는 아파트인지라 분양가가 높아서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실제 와우 아파트에 입주했던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자촌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아파트인지라 비탈길 혹은 언덕길에 세워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적합한 지형도 아니었죠. 비탈길이나 언덕길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의견에 김현옥 시장은 야 이 새끼들아 높은 곳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일 거 아니야 라고 했다죠. 1969년 6월 26일 착공을 시작한 와우 아파트는 고작 6개월 만인 11월 26일에 준공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16개의 동의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예쁨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높였고 또 고질적인 한국 산업화의 문제 중 하나인 하청을 쓰는 구조였으며 그 중에는 면허도 없는 회사들도 있었죠. 중간에서 세워나가는 돈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중간 브로커들도 상당히 많이 개입했었습니다. 그래요. 콩 파는 집에 콩고물 떨어진다고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면 많은 투기꾼들이 몰리고 공무원들 비리야 늘 있던 일이죠. 그러나 무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스케줄에 비전문가들이 동원되었고 건축의 가장 기본인 집안 공사조차 없었으며 건축 재료들 또한 도저히 현대적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투입되어야 할 70개의 철근에 5개만 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적었고요. 왜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느냐?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이 예산은 최소화를 하되 하루빨리 성과물을 내고는 싶으니까 우선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빨리 만들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도 최소한의 예산을 쓰면서 만들어진 게 와우아파트였습니다. 와우아파트 13동에서 16동 건설을 맡은 대룡건설은 공사 경험도 전무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무면허 건설업체였고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부도를 내고 런해버렸습니다. 결국 준공된 지 고작 3개월 만인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반경 와우아파트 15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5동 입주자 3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판자촌을 덮어버리기도 했죠. 경찰, 소방대원, 예비군과 미군 공병대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모든 입주자들이 입주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와우아파트 15동이 붕괴되기 전 다른 동에서도 벽의 균열이 발견되며 신고가 접수되었고 구청에서 보강공사를 해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찰나 15동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건이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입니다.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 김현옥 서울시장은 사직을 했고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시민아파트 부실공사 조사에 들어간 결과 전체 405동 가운데 80%에 달하는 349동이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성과 중심주의에 함몰되어 얼마나 대충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5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반적인 보강공사에 들어갔고 1개동은 보강공사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며 아예 철거해버린 수준이었죠. 여론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은 신임 서울시장 양택식에게 시민아파트 백지화를 제안했으나 양택식 서울시장은 시민아파트 건설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강행했고 12개의 시민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었죠. 와우아파트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 뿐 이후 부실공사 조사에서 상당수가 보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사건 여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 박정희 정부는 구도심보다는 강남 개발에 모든 걸 퍼부으면서 시민아파트 사업도 점점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효율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축을 근대건축이라고 합니다. 어느 국가든 산업화와 함께 근대건축이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국처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순식간에 이룬 경우 극단적 근대건축의 가치를 신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질보다는 양으로 이 전 세계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한국의 야근 문화, 직원들 갈아넣는 근무 환경 이런 문화들이 다 극단적 근대성을 치켜 세우던 당시 한국 산업사회 부작용들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이 일어나고 고작 1년 후였던 1971년에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화재 사건이었던 대연각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연각은 충무로에 있던 호텔 중 하나였는데요. 1층 커피숍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극단적 근대성 원칙으로 세워진 대연각 호텔은 스프링클러 같은 소화시설이 없었고 비상계단조차 없었죠. 건물 전체는 화재에 취약한 재료들로 가득했고요.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거대한 화재 진압에 무려 7시간이나 소요됐습니다. 총 166명이 사망하죠. 하일리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재앙 앞에서는 그 전조들이 산발적으로 이미 발생한다는 말인데요.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은 부실공사로 인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건축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은 뭐 실수라고 해요. 그러나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계속 반복되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럴수록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부실공사에 대해 더 눈을 불을 켜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